자, 해보자. 지금 135번서부터 142번까지 8문항 정도를 할 건데요. 지금 여기는 사실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에서도 조금 형태만 바꾸면 그냥 방정식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함수 문제가 되기도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판별식이나 적당한 근과계수의 관계나 이미 익숙한 그 2차식에서의 조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걸 부등식 단원에서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죠? 일단 첫 번째 135번 문제 볼게. 낯선 문제가 아니라서 조금 빠르게 가긴 할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문제 지금 보시면 지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물체를 쏘아 올리는 거지. 그럼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거니까. 어떤 놈을 물체를 쏘아 올려서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이런 문제 많이 봤다고요. 그리고 이때 높이에 관련된 식을 HT라 할 때 하면서 그 식을 주어지는 거지. 그럼 중학교 때는 예를 들어 2차 함수라면 뭐 어쨌든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갔던 그 2차 함수에서도 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시간을 구하여라, 아니면 최고 높이를 구하여라, 이런 방식으로 출제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이걸 2차 부등식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보면 묘하게 착각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문제에.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보는 거야. HT라는 관계식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얘가 지금 5AT에 마이너스 5T제곱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근데 문제에서 이 로켓이 40m 이상의 높이에서, 그럼 높이가 40m 이상이라니까 당연히 너가 40m 이상이야 하고 정리를 하겠죠? 최고차항 음수니까 다 우변으로 넘겨서 5t의 제곱에 마이너스 5at에 플러스 40 다 우변으로 넘겼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당연히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고 이놈의 부등식을 풀 거야. 맞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다고? 40m 이상이래.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 그림 이왕 그려놨으니까 어딘가에 높이가 40m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맞아요? 40m 이상의 높이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이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5초 이상 6초 이하로 머물러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 이해했어 지금? 만약에 여기에 부등식 표시 부호가 없고 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치자. 2차 방정식처럼. 그러면 이놈의 근이 알파 우리가 뭐라고 써? 베타라고 쓸 거죠? 맞지? 근데 지금은 부등식이니까 분명히 이렇게 잡히겠지? t의 범위가. 맞아? 그럼 이 말은 공중에서 40m 이상으로 머물러 있는 요 시간의 차이가 5초 이상 6초 이하란 얘기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알파가 5고 베타가 6이란 소리가 아니라 베타 빼기 알파 자체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내 말 이해돼요? 5초 이상 6초 이하 머물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시간차, 얘를 갖다가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 자, 어찌되었다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볼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지금 어쨌든 40m 이상일 때라고 해서 주어져 있는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 식에서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을 쓸 수 있죠? 맞죠? 두 군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하시면 5 나올 거고요. 두 군의 곱 5분의 40이니까 8이 나오겠네. 그럼 이때 내가 원하는 게 베타 빼기 알파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A의 제곱에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4AC 해야 되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32. 됐지? 제곱을 띄는 순간 뿌마 루트지만 어쨌든 양수로만 가능한 거죠. 여기서는 루트. 기본적으로 플러스 루트 값을 딱 붙여줬을 거야. 이 값 묻는 거라고. 이 값. 이해돼? 그래서 국어적인 어떤 문맥이 조금 들어가 있다. 어떤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를 쏘아 올려서 내려올 건데 높이가 40m 이상에 머무르는 5초 이상 6초 이하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이라는 그 표현이 두 근의 차를 의미하는 거다. 이해되죠? 이 베타 빼기 알파 자체가 이거 자체가 시간의 차이 자체가 5 이상 6 이하가 나온다는 표현이라서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고 A값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말이 좀 착각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얘기한 거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36번. 나는 이런 방식의 문제는 실전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이건 사실상 점수를 주는 건데요. 생각보다 틀리는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중학교 때부터도 많이 보던 방식이거든. 단지 다루는 부등식의 모양이 조금 단순하지 않은 거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부등식을 처음 배우고
연립부등식 같은 걸 푼단 말이에요. 또는 부등식 하나를 풀어. 이 부등식의 공통범위 혹은 이 부등식의 해 안에 정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하는 혹은 정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런 조건 같은를 집어넣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단지 지금 다루는 부등식 자체가 몇 차 부등식으로 바뀐 거야? 2차 부등식으로 바뀐 거야. 그럼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통범위가 없게 할 거래요. 그럼 이러한 부등식의 조건 관련 문제가 나왔다. 그럼 풀이 순서가 명확해야 돼. 첫 번째, 부등식을 푼다. 두 번째, 조건에 맞추어 그린다. 세 번째, 보이는 대로 대소관계를 표시한다. 마지막 네 번째, 등호를 써도 되는지 확인한다. 그대로 해볼게요. 첫 번째 부등식을 풀 건데 요 정도 부등식은 정말 빠른 속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얘 지금 K 빼기 8 인수분해 됐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한 놈이 여기 있는지를 볼 건데 지금 K 하나, K 빼기 8 하나 두 개 더하시면 2K 빼기 8 맞죠? 근데 더한 결과가 음이었대. 그럼 둘 다 부호가 뭐였다는 거야? 그럼 X 빼기 요놈, X 빼기 요놈인 거지? 그럼 해 자체가 K하고 그냥 뭐야? K 빼기 8인 거야. 0보다 크다니까 벌어질 거죠. 맞아요? 그럼 그림을 그린다면 요놈은 뭔가보다 작다, 뭔가보다 크다. 둘 중에 누가 더 작아? K 빼기 8이 더 작겠지.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문제를 써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너네들은 보자마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부등식 판단돼야 되는 거고 지금 요놈은 절대값이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어. 그럼 이거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잖아? 그냥 범위 쪽에서 풀어야지. 그럼 x가 0 이상일 때 한 번, x가 0 미만일 때 한 번. x가 0 이상이면 그냥 머리로 할까요? 이 정도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이니까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2하고 3. 2하니까 2 이상, x가 3 이하. 근데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 반드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들어가니까 오케이 돼서 그대로 공통범위가 얘인 거고. 또 마찬가지. x가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붙여나오니까 플러스 5x죠.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x 플러스 2 플러스 3. 는 0 되니까 마이너스 3과 뭐야? 마이너스 2로 요렇게 될 것이고 여전히 이 안에 범위가 들어가면서 둘의 공통범위가 그냥 얘인 거죠. 됐지? 부등식을 푼다. 여기까지 한 거야. 두 번째, 조건에 맞춰 그린다. 얘 그대로 확실한 놈부터 그릴 거 아니야? 당연히. 얘는 미지수가 껴있으니까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거고. 그럼 얘부터 그려주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 다음 2에서부터 3까지 딱 그려놓고 지금부터 이 빨간 색깔을 여기다 덧대 그리는데 주어진 조건 한 번 더 확인하니까 해가 없다야. 맞아요?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벌어지는 요 부분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 여기가 있어야지 이렇게. 맞지? 또 크다.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이쪽에 요렇게 와 있어야 겹치는 게 아예 없는 거죠. 맞죠? 그대로 써요. 그러면 여기는 K고 여긴 K 빼기 8. 됐어요? 부등식을 푼다. 조건에 맞춰 그린다 한 거예요. 세 번째, 보이는 대로 대소관계를 이렇게 뭐 한다? 표시한다. 마지막 네 번째,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확인한다. 실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다 등호를 딱 쓴다는 말은 상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변수라는 거는 변하니까 변수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놈이 움직이는데 어디가 있다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 빨간 색깔 그림이 여기에 가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도 여전히 공통범위 안에 해가 없으면 되는 거죠. 맞죠? 겹치는 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한 놈은 미만이고 한 놈은 이상인데 아 그럼 등호 써도 돼. 그럼 마찬가지로 당연히 여기도 뭐예요? 등호 써도 되겠죠. 그럼 따라서 요 놈 한 번 그 다음 요 놈 한 번. 그럼 K의 범위 나왔나? 나오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되게 익숙한 대표 형태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왜 여기 고난도에 와 있어?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2차 분우식 형태로 낸 게 아니라 미지수를 좀 껴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절대값을 좀 표현하거나 그냥 조금 계산이 불편한 형태를 넣어놨다고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것 뿐이지. 자주 출제되는 방식은 명확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137번. 이건 방정식에서도 워낙 2차 방정식에서도 중요하게 표현했던 건데 2차 함수 공부가 잘 돼 있으면 사실상 이런 거는 쉽게 풀 거예요. f 4분의 1-x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구해보니 얘가 마이너스 7 이상 x가 9 이하랍니다. 그리고 나 조건은 조금 이따 확인할게요. 문제에서 지금 2차 함수 fx에 대하여 라는 말을 쓰고 이런 조건이 나왔어. 중간고사 범위였던 거 연습 하나만 해볼까? 복습. 중간고사 때 이런 거 있었지?
fx가 는 0이 된다. 이놈의 두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 할 때 f 4분의 지금 조식 그대로 1-x가 는 0이 되도록 하는 이놈의 두 근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같은 f잖아. 맞지? 같은 f. 그러면 어떤 놈이 이 f라는 관계식에 들어갔더니 는 0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 놈을 우리가 누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파, 베타. 그래서 f 알파는 0, f 베타는 0. 그럼 밑에 같은 f니까 살짝 가리고 보면 요 놈 자체가 f 알파. 맞죠? 요 놈 자체가 베타이면 동일한 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요 놈 4분의 1-x가 알파일 때 한 번, 베타일 때 한 번 할 거야. 그때의 누구를 찾아라? x를 찾으라는 거죠. 그게 해니까. 그럼 x값 구해보면 어떻게 돼? 넘어간다? 4알파. 맞아요? 플러스 1 넘어오면 마이너스 1. 4알파 빼기 1인데 마이너스가 넘어가야 되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1 빼기 4알파. 이해했어? 그럼 1-4알파 하나, 1 빼기 4베타 하나겠지? 일로 와봐. 어차피 부등식도 방정식 기준인데 이게 만약에 는 0이었으면 는 0이 되도록 만드는 해가 얘하고 얘였다는 소리고 이놈이 각각 1-4알파, 4베타였다는 소리죠. 이해돼요? 물론 알파, 베타에 대한 대소관계가 명확한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양 자체로 봤을 때 한 놈을 내가 이렇게 잡고 한 놈을 이렇게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 이해했어? 그럼 알파 값 구해볼까? 1-4알파가 마이너스 7이야. 그럼 알파 얼마면 돼? 얼마? 2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1 빼기 4베타가 9예요. 베타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2면 되죠. 그럼 결국 지금 요 놈을 살짝 가려놓고 봤을 때 이것 자체가 알파, 베타, 즉 2하고 빼기 2일 때 fx가 는 0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나는 fx식을 완성하게 된 거야. 최고차항계수는 모르겠지만 x 빼기 2,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혹시 모르니까 최고차항계수 나왔는지 한 번 더 확인. 나온 게 없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미지수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fx 완성했어요? 이해했어? 그냥 방정식에서 이미 익숙했던 상황을 가지고 fx에 대한 식을 완성했다. 그 다음 나조건. 나조건에 뭐라 써있어? 이 fx가 2x 빼기 3분의 13, 2x 빼기 3분의 13 보다 크거나 같다. 요 놈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대. 그러면 2차 부등식에 항상 성립 조건이 있죠? 맞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얘 분명히 예쁘게 정리하면 왼쪽으로 다 넘기면 kx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꼴 맞지? 맞지?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실수에서 이 2차 부등식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겠지만 이 포물선 그래프가 늘 0보다 뭐한 쪽에? 크거나 같은 쪽에 그려져야 된다. 그럼 절대로 위로 볼록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야지만 접하는 거야. 이런 순간이어야지만 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러면 이걸 근의 입장에서 봤을 땐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죠. 근이 없거나 접하는 거니까 하나 있는 거지. 맞지? AND. 보통은 최고차항이 예를 들어 얘가 미지수가 아니고 그냥 5, 3 이런 숫자로 나왔었으면 얘만 풀고 끝났겠지. 맞지? 그런데 얘가 미지수잖아. 그럼 얘가 2차 부등식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AND를 붙이고 요놈 K는 이 방향을 따라가는 거죠. 등호는 당연히 못 들어가요. 2차라는 전제니까. 맞아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2차 부등식이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분명히 문제 첫 줄에 fx가 몇 차 함수라고 그랬지? 2차 함수. 근데 만약에 그 말이 없었으면 k값이 뭐인 순간도 풀었어야 되는 거야. 는 0인 순간도 별도로 풀었어야 되는 거야. k값이 는 0인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면 여기에서 얻어낸 결론도 정답에 포함시켜야지. 내 말 이해하죠? 근데 지금은 2차 함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얘를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요. 그냥 요 놈만 계산해서 둘에 대한 공통범위 구하시면 정답이겠지. 2차 부등식의 항상 성립 조건은 무조건 중요한 거 알죠? 이건 나중에 막 대수고 미적분이고 계속 나와요. 알았지? 모든 실수에서, 특정 범위가 아니야. 모든 실수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알았죠? 만약 내용 필요하면 개념 영상 한번 봐요. 그 다음에 고난도 스토리 뒤에 143번서부터 내가 뒤에 거 어려운 거 하는 거기에 이거 2차 부등식 항상 성립 조건 개념 설명 다시 해. 그러니까 그거 볼 때 봐, 그럼. 자, 그 다음에요.
138번 볼게요. 근데 이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중학교 때부터 예를 들어 문제를 좀 다양하게 보고 있는 중이면 사실상 이게 엄청 낯설지는 않거든? 대단한 문제는 아니야. 근데 문제 길이감이 좀 길지? 맞지? 그냥 읽어보면서 무슨 차이일까? 식을 내가 스스로 쓰고 부등식을 풀어라지. 맞죠? 식을 써주고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가 아니라 나보고 식을 완성해내라 라는 게 포인트니까 대단하진 않아요. 알겠죠? 자, 읽어볼게요. 일직선 위에 세 지점 A, B, C에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 그리고 니들한테 친절하게 그림까지 다 그려져 있어요. B, A, C가. 그 다음 A와 B 사이의 거리는 30이다. 아니지. A와 B 사이의 거리는 20이다. 그 다음 B하고 C 사이의 거리는 50이다. 그럼 여기는 30이네요. 맞죠? 여기가 50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이 일직선 위에 두 지점 A와 C 사이에 보관 창고를 지으려고 한다. 여기에 보관 창고를 하나 지을 거래요. 됐죠? 그 다음 지금부터가 식을 쓰는 핵심이겠지? 공장과 보관 창고와의 거리가 X면 다시 뭐라고? 공장과 보관 창고까지의 거리가 X면 한 개당 운송 비용이 X제곱이다. 거리가 X면 운송 비용이 뭐라는 거예요? X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거리의 제곱이잖아요. 맞지? 그게 운송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리만 표현해내면 끝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문제를 쭉 보다가 도대체 내가 X를 어디다 넣어야 되냐? 그럴 때 맨 마지막에 나오지. 활용 문제를 풀 때 미지수 설정은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A 지점에서 최대 몇 킬로 떨어진 지점에 보관 창고를 지을 거냐? 그러면 A에서부터 요만큼의 거리를 X라고 잡으라는 거네. 그럼 A부터 보관 창고까지의 거리 X는 나왔고요. 맞아요? 그럼 B에서부터 보관 창고까지 이만큼의 거리는 뭐예요? 20 플러스 X고. 맞지? C에서부터 보관 창고까지 요만큼의 거리는 30에서 X를 뺀 거니까 30 마이너스 X죠. 됐어요? 밑에다 한번 다시 써요. A로부터 보관 창고까지의 거리는 X. 그럼 운송 비용은 거리의 제곱. 그 다음 B는 20 플러스 X. 20 더하기 X의 그럼 제곱. 이게 운송 비용. 그 다음 30 마이너스 X. 그놈의 제곱. 근데 문제 분명히 몇 개당이라 그랬지? 제품 한 개당. 기본적으로 공장과 보관 창고의 거리가 X면 제품 한 개당 운송 비용이 X제곱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리의 제곱을 다 써놨고 개수만 곱하면 끝나는 건데 그 밑에 개수가 딱 나오죠. A 100개, B는 200개, C는 300개. 그럼 여기다 100, 여기는 200, 여기는 300 곱해주시고 다 더하시면 총 운송 비용이 되고 총 운송 비용이 문제에서 얼마 이하? 얼마 이하라 그래? 39만 원 이하. 그러면 요 끝에 39만 이하. 끝났죠? 맞죠? 대단한 거 아니잖아, 그지? 말만 좀 길었던 거지. 근데 이거는 만약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2차 함수 문제면 39만 원 이하라는 말이 없고 이하라는 말이 없고 뭐로 나오겠어? 운송 최소 비용을. 맞아요? 운송비의 최소 비용은 얼마입니까? 아니면 최소 비용이 들도록 할 때 보관 창고의 위치는 A로부터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묻는다던가.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적으로 바꾸는 문제겠지. 근데 지금 부등식이니까 저렇게 나온 거다. 됐지요? 계산을 근데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계산을 식을 쓰고 알 것 같다고 지금은 공부하는 중에 자꾸 생략하시거나 이러면 안 돼. 반드시 끝까지 내 손으로 계산을 좀 해봐야 현장 갔을 때도 이게 팍팍팍 풀리는 느낌이 들지. 맞지? 자, 139번. 이 문제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실수 x에 대한 부등식 x의 제곱 마이너스 9 2k x 마이너스 a 요 부등식에 대하여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물어. 근데 이게 틀을 딱 보니까 2차 부등식인데 예쁘게 정리는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럼 한쪽으로 일단 넘겨서 정리부터 해놓을게요. x 제곱에 여기 2kx 넘기니까 마이너스 2kx 상수 마이너스 9에 요거 넘어오시니까 플러스 2ak 는 0 요렇게 정리만 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억 a가 뭐일 때? 3일 때 이러지. 그치? a가 3일 때. 그럼 일단 a에다 3을 넣어보라는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빼기 9 플러스 6k 이렇게 써놨는데 이러고 뭐 하라는 건가? 그 다음 질문을 봐야죠. a가 3일 때 부등식의 해를 풀어라야. 맞죠? 부등식의 해는 이것이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은 거잖아. 그럼 이거 부등식을 풀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야 그럼?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를 봐야죠. 맞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려면 상수항이 일단 단독으로 인수분해가 돼야지. 주어진 식을 잘 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고 3 마이너스 2k네. 그러면 요놈 3, 3 마이너스 2k 둘을 더한 게 여기 있어야 돼. 맞죠? 근데 보세요. 곱해서 음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고 둘 중에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더해서 마이너스 2k를 살려줘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뭐였겠어? 마이너스였겠지? 그러면 x 쓰고 마이너스 붙여서 3 한번, x 쓰고 플러스 얘는 그대로. 그러면 끝난 거지 뭐. 됐지? 그럼 해가 능력되는 값이 3도 있고 지금 2k 마이너스 3도 있는데 누가 더 작은지 아나? 모르지. 맞죠? 지금 이하인데 3 이상 2k 마이너스 3 이하. 맞아요? 또는 뭐 2k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 정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x는 2k 마이너스 3 이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합답형 문제에서. 대단하진 않다는 얘기고. 니은을 봤어요. 니은은 또 마찬가지. a는 5일 때. 그럼 a에다 또 5를 집어넣겠지. 여기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빼기 9 더하기 10k 0보다 작거나 같다. 기억에서 했던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익숙함으로 바로 하려 하지 말고 문제 확인하셔야 돼요. A에다 5를 집어넣고 이번엔 뭐 확인하라는 거예요?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느냐. 그럼 이 부등식이 이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없다는 거잖아요. X축을 기준으로 0보다 아래쪽, 얘 지금 아래로 블록인데 0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그럼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접하는 것도 안 되겠지. 능력도 안 되니까. 맞아? 그럼 얘도 포함이 딱 지워져 버리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판별수 D가 0보다 작다죠. 근이 없잖아. X축과 만나는 거. 그럼 얘를 풀었을 때 그 범위 안에 정수 K의 개수가 7개인지 확인하라는 거죠. 계산 니들 할 수 있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 사실 디귿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근데 디귿을 봤어요. 디귿을 봤어. 디귿에 뭐래? 마이너스 3 이상, A가 3 이하. 맞지? 이 범주 안에서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정수 X의 값은 항상 존재하냐라고 물어요. 그럼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기억, 니은을 가지고 보통 디귿을 푸는 문제가 보통 많단 말이지, 합답형 문제. 근데 기억에서 이제 방향을 설정해 준 거야. A에다 3을 집어넣고 A에다 5를 집어넣고, 즉 특정한 A 값을 집어넣었을 때 묻는 질문들이었던 건데, 얘는 특정 값이 아니지. 하물며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라는 말도 없어. 맞아?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였으면 그래도 해본 게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 니은에서 A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다가 그거 안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렇게 고를 수라도 있는데, 얘는 지금 정수도 아니고 이 안에 실수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기억과 니은과 같은 방식으로 풀이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매번 디귿에서 니들이 막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몰라? 모의고사를 풀든 뭐를 풀든 기억 풀고 니은 풀고 디귿 풀다가 디귿은 감으로 때려 맞추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특정되지 않은 형태에서는 지금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연산으로 풀 수 있다 없다? 내가 손으로 뭔가를 막 써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럼 뭘로 해야 돼? 시각적으로 확인해야죠. 맞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란 소리예요. 그래프를 그리라고. 나 이 그림 그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그릴 거야? 애초에 주어져 있던 2차 부등식이 얘였는데 내가 계산의 편의상 한쪽으로 예쁘게 정리했던 건데 지금 그림을 그리려고 보면 정리한 게 별로 안 좋죠. 맞지? 확실하게 미지수를 배제하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있잖아, 얘는. 이해됐어? 얘로 그리는 거야. 자, X축을 놓고요. 아래로 볼로 그리고요. 능력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3과 3이었을 거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우변을 확인했어. 우변은 1차식이고, 즉 직선이고, 기울기가 2K이고, 지나는 한 점은 A,0이죠. 맞아요? 능력되는 X값이 A니까 A, 0. 그럼 A, 0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A는 여기부터 여기 사이니까 이 사이에 아무데나 이렇게 찍고, 맞지? 기울기는 뭔지 모르니까 이런 직선을 그릴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을 그릴 수도 있어. 이해돼요? 그래놓고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간에 정수 X가 단 하나라도 나오는지 확인하라는 거라고. 이해했니 안 했니? 그럼 지금 이미 그렸으니까 얘로 해볼까? 얘로 했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뭐 한 쪽? 작거나 같은 쪽이죠. 그럼 지금 제가 직선을 이렇게 그렸으면
직선 이렇게 그렸으면 2차 함수가 작은 쪽은 어이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요 사이 안에 벌써 눈에 보이는 정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오케이네. 얘들 그럼 막 어디에 있어도 다 있나? 대략적으로 그려보다가 뭐 극단적으로 이런 거 해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3일 때도 하나 확인해보고 싶어. 뭐 3일 때도 대충 그려봐.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막 그렸어. 이해돼요? 이 참수가 더 직선보다 작은 쪽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잖아요. 역시 이 안에 정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어디를 그려도 다 있다는 얘기예요. 얘들 그림만 그리면 바로 한 방에 디귿 오케이 하고 나온다 이 말이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풀이를 접근하는 방식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을 보고 디귿을 같은 방식으로 무조건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역과 니은을 통하여 보통 일반화를 지켜서 일반화가 뭐야? 공통된 어떤 규칙이나 어떤 관계식 같은 걸 찾아내서 디귿을 대답하던가 아니면 표기법 자체가 연상이 아니라 그림으로 연상을 다시 해보시던가. 이해했지? 난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본다. 140번 거의 다 했네요. 자, 140번은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요. 루트 안에 ax의 제곱 더하기 6ax 플러스 3a-4라고 하는 2차식이 들어가 있고 문제에서 요 놈이 모든 실수에서 뭐가 된다? 순허수가 된다. 그럼 원래 기본적으로 실수라는 것은 루트 안에 들어가는 놈이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0 또는 양수. 근데 지금 순허수가 돼야 된다니까? 지금 루트 안에 있는 요 놈, 그냥 루트 안에 있는 요 놈 자체가 0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순허수인 거지. 근데 그걸 문제에서 뭐라고 한 거야? 모든 실수에서 이러해야 된대. 그럼 또 나왔네. 모든 실수에서 2차 부등식이 매번 이래.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 조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그림을 내가 그린다면 X축을 놓고 그린다면 늘 0보다 작은 쪽에 그려야 되니까 0보다 작은 쪽에 그려야 되니까 위로 볼록으로 그려야지. 맞지? 올라오더라도 능력까지가 가능하려면 여기에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등호가 아예 없어. 그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똑같이 판별치는 자동 0보다 어떻다? 작다. 최고참 계수가 지금 미지수인 거 보이죠? 그러면 이걸로 끝내면 안 된다고요. 앞에다 and 공통범위 구하겠다는 뜻이야. 최고참 계수 A가 이 방향을 따라가야죠. 위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됐지? 그 다음 마지막 얘는 2차라는 전제하에 한 건데 반드시 얘도 2차여야 되나요? 아까 그 137번처럼 반드시 2차식이어야 돼요? 아니죠. 여긴 그냥 부등식이지. 그럼 얘가 0일 때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확인을 해야죠. A가 0을 집어넣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0 집어넣으니까 사라지고 0 집어넣으니까 사라지고 0 집어넣으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하는 0보다 작다. 오케이지. 그럼 얘도 정답에 넣으라는 얘기지. 이해했지? 얘네들 공통범위 구해놓고 얘까지 포함시켜서 최종 정답. 맞죠? 2차 부등식의 항상 성립 조건은 100% 나오지 않겠니 시험에? 이거는 뭐 너네 학교 우리 학교 구분이 없어. 이건 열학교면 열학교 다 나오게 되어 있어. 알았죠? 까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딱 해서 이거 얘기해 주니까 안 보면 안 되겠죠. 사실 뭐 한두 번 했던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141번과 142번 역시 시험에 반드시 나올 유형인데 이거 하기 전에 너네 까먹었을까봐 선생님이 여기다 한 번만 더. 이거는 내가 고난도 1등급 파트 할 때 설명 안 했던 거라. 또 하는 거야, 또 까먹었을까봐. 지금 내가 뭐라고 썼어? 시험 문제 나올 건데 실근의 뭐라고? 위치.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 2차식에서 배운 강한 조건은 판별식과 근거계수의 관계인데 보통 실근의 위치나 실근의 부호에 관련된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별표를 너무 습관적으로 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등부 수학을 공부하는 데서 한 번을 공부하나 두 번을 공부하나 세 번을 공부하나 얘가 별표가 너무 자주 나와. 근데 그 이유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보통 뭐야? 까먹어서. 맞아? 실근의 위치, 이거 까먹었는데요. 이래서 그러는 거야. 근이 어디에 있다. 뭐와 뭐 사이에 있어. 여기보다는 크고 여기보다는 작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위치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근의 위치, 실근의 대소, 다른 말로 하면 근의 분리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위치를 내가 시각적으로 봐야 뭘 조건으로 연산을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그림 먼저 그려야 되는 거야. 얘가 무조건 1번이야. 맞아. 단 그림을 그린다고 예쁘게 그린다고 막 X축, Y축 예쁘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X축만 그려서 간단히 그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냥 간략하게 개형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 문제를 풀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142번 문제,
3번 먼저 아니고 어디 갔어? 141번? 142번. 142번 먼저 할게요. kx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빼기 7x 빼기 5는 0.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놈의 한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또 한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 그럼 명확하게 이거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거죠. 근이 있어야 위치도 따지는 거다. 지금 내가 뭐라 했어? 근이 존재를 해야 위치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 명확하게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면 크다. 그런 게 없다. 그런 의미가 없어. 등호 붙이는 거예요. 구분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보다 클 때 이랬어. 이해했어?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보다 클 때 이랬다고. 그러면 x축을 그리고 분명히 아래로 볼로 그렸는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1보다 커요. 그림 얼마나 간단해요. 맞죠? 단 이때 두 근이 꼭 이렇게 서로 다르지 않고 이렇게 그려줘도 1보다 크다. 문제 없죠? 내 말 이해돼요? 이럴 때는 등호를 쓰는 거라고요. 이해했어 안 했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문제 142번 같은 경우에는 한 근이 뭐와 뭐 사이에 있고 또 한 근이 뭐와 뭐 사이에 있으니까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얘기지. 한다면 D가 0보다 크다였겠지. 이해됐지? 그 다음 중요한 거 두 번째, 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FK의 부호. 이 K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잖아요.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잖아.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요 했을 때 이런 걸 K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림을 그리기만 하면 그놈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의 부호를 보라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인 거고 아래쪽에 있으면 뭐예요? 음수인 거죠. 그림으로 확인이 되는 거야. 위치를 찍었기 때문에. 맞아? 그걸 FK의 부호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쓸게. 세 번째, 2차 함수는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게 두 근과 두 근의 가운데 지점이 축.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얘는 알파 베타 더해주고 나누기 2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K와 대칭축 사이의 대소관계.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보다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죠. 맞아요? 이런 거. 그래서 축과 K 사이의 대소관계. 근데 이거는 막 자동으로 그냥 계산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얘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세 개를 다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공통범위 구하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에서 세 개를 다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강조하려고 지금 뜸 들이는 거 보이죠? 실근의 위치를 따지는데 이 세 개 중에 굳이 이런 거 안 하고 얘도 그냥 될 때, 얘는 자연스러워. 3번은 아 이거는 해야겠구나 안 해야겠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얘가 자연스럽게 풀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보인다고. 근데 미지수가 막 껴있으면 하겠지. 공통범위 구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자연스러운 거고, 얘네 둘 중에 얘를 좀 배제시켜도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서로 다른 부호가 나올 때. 이해했어? 뭐가 나올 때? 서로 다른 부호.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이런 거야. 지금처럼 내가 X축을 그리고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몰라. 근데 예를 들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 근데 한 근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어떻대? 작대. 맞아요? 그 사이에 있대. 또 하나는 뭐하고 뭐 사이였지 아까? 하나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래.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0은 여기 있어야지. 맞아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양수고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음수야. 맞아요? 또 2를 집어넣었을 때는 밑에 있으니까 음수고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양수야. 명확하게 서로 다른 부호죠. 맞아요? 이럴 때는 굳이 따로따로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F 빼기 1과 F0이라는 놈이 서로 반대 부호잖아? 그럼 0보다 작아. 이렇게 F1과 F2가 곱하면 0보다 작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안 했어? 하물며 선생님 얘 아래로 볼록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 위로 볼록일 수도 있어. 그림을 따로 그려볼까? 이렇게 위로 볼록일 수도 있어. 근데 여전히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고 한 근이 1과 2 사이에 있다 이런 거야. 마이너스 1과 0, 1과 2.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 0일 때는 양수. 1일 때 양수, 2일 때 음수. 원칙대로라면 K값이 양수일 때 F 빼기 1은 양수, F0은 음수, F1은 음수, F2는 양수. 4개 부등식 풀어야 돼. 이해돼요? 음수일 때 또 해야 돼. 공통범위 계산하고. 이해돼? 안 돼, 지금? 이해되지? 다 할 필요가 없다고요.
명확하게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는 그냥 곱했을 때 0보다 어떻다? 작다만 풀면 끝나는 거야. 이거나 똑같은 상황이잖아. 이해하셨죠? 한 거예요. 그 다음 141번. 요 내용을 가지고 얘를 하나 또 하는 거야. 마지막 문항입니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9x 더하기 k 빼기 3은 0. 이놈이 1보다 작은 한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근데 이거 몇 차 방정식이니? 얘들아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인데 지금 근에 대한 위치를 따지려면 일단 근을 확인해야 되니까 인수분해 해야지. 맞지? 그럼 당연히 뭐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겠어? 조립제법이겠지. 그럼 1, 마이너스 5, k 빼기 9, k 빼기 3.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인수는 복잡하지 않게 보통 뿌마 1이거나 변수가 k면 뿌마 k 중에 나오겠죠. 맞아요?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딱 보니 안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k 빼기 3,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 딱 됐죠? 맞죠? 그럼 주어진 식은 x, 는영되는 거 빼기 1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빼기 3은 0. 하고 인수분해 됐고, 공간상 얘는 지울게요.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몰라요, 아직. 근데 문제 읽어봐요. 다시 뭐라고 썼어요? 이 3차 방식의 세 근 중 한 근은 뭐보다 작고 1보다 작고 1보다 작은 거 이미 나왔어. 맞아요? 이미 나왔다. 이미. 그럼 남아있는 두 근은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남아있는 뭐예요? 두 근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럼 얘가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을 기준으로 분명히 아래로 볼로 이렇게 두 근이 나올 건데 이 두 근이 모두 1보다는 커야 돼. 이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어떻게 쓸 거야? 첫 번째 명확하게 서로 다른 두 근이라면서요. 그럼 판별시티가 0보다 어떻다? 크다. 등호 안 쓸 거고요. 두 번째, 1이 k니까 k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의 부호가 양수인 거지. 맞지? f1은 0보다 어떻다? 크다. 얘를 fx라고 한다면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다. 선생님 세 번째도 해야지. 세 번째, 대칭축. 그럼 이게 뭔데? 두 근의 합 나누기 뭐죠? 2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완전 제곱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이놈의 반의 제곱이잖아. 맞니 안 맞니? 그럼 누구야? 3이지. 이해되지? 그럼 이미 3은 1보다 어때? 이미 크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거가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놈 두 개에 대한 공통범위 구하시면 정답. 안 까먹어야 된다. 정말로 자주 나오는 거야. 알았지? 이게 내 생각에 뭐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냐면 모든 실수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이거는 애들이 잘할 거잖아. 그 문제도 낼 것 같고 거기에다가 범위를 넣는 거야. 이거에서 이것까지만 1 이상 3 이하에서만 이놈의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내 말 이해했어? 여기다 살짝 예를 들어 어떤 2차 부등식이 딱 주어졌어. 이해돼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성립한대. 근데 앞에 모든 실수가 아니라 뭐라고? 1 이상 x가 3 이하에서 이런 놈이 성립할 때 이런 거예요. 그럼 얘를 그림을 그려봤더니 최고창이 양수길래 임의적으로 그린 거니까 이렇게 두 근 x축과 만나는 두 근을 잡았겠지? 이해돼 안 돼?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1과 3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1과 3이 어디? 이쪽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1과 3이 다 이쪽에. 이해돼요? 또는 저쪽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고.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F1도 0보다 크고 F3도 0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지? 이해됐지? 단 등호 있잖아요. 여기 등호 있잖아요. 능령도 괜찮죠? 1이라는 애가 여기가 있어. 딱 여기부터 3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0 이상. 오케이니까 둘 다 뭐 써야 돼? 등호 쓰고. 명확하게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판별시티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해돼 안 돼? 이런 문제 이해했지?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해요가 아니라 특정 범위에서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